역대 최악의 폭염이 생태계마저 뒤흔든 여름. 타들어가는 논밭의 농작물들은 바짝 마르고 잘 익은 열매를 찾아보기 힘든데요. 다 이렇게 반 이상이 말라 죽으니까 제가 죽을 심정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더위에 축사도 후끈. 숨막히는 열기에 가축들도 지쳤습니다. 70 넘어 살아도 처음이라니까 이런 나는 없다니까. 사람이 고생인데 어떻게 더워서 이거 좀 떼약밭에 어떻게 이런 더워서. 폭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기르기 위해 외부 환경과 차단된 식물 공장을 지었고요. 양식장 물고기들의 폐사를 막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를 줄여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기후에 맞춰 지리산 자락에서는 올해 첫 바나나를 수확했습니다. 111년 만에 폭염이 만들어낸 다양한 노력의 현장을 만나봅니다. 바닷물이 1도만 올라도 물고기는 10도 이상의 충격을 받는다는데요. 가파른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마다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더 더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날이 뜨거우니까 이제 고기 같은 거 폐사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어민들이 힘들어하죠, 양식하는 분들이.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서해안 천수만도 폭염특보가 내린 7월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했답니다. 수산 현장 119팀이 가두리 양식장을 수시로 점검한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천수만은 상류에 있는 양식장 물고기들은 이번 폭염을 잘 넘겼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가두리 양식장마다 잔물결 하나 없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지금 고기들도 사실은 너무나 그 수온이 높아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입니다. 빈사 상태라서 뭐 누가 와도 움직일 입장이 못 됩니다. 그냥 가장 낮은, 그나마 낮은 수온에 가만히 얌전히 다들 있습니다. 사료를 줘도 거의 먹지도 않고. 이곳 양식장의 대표 어종은 조피볼락, 일명 우럭인데요. 한대성 어종이라 더위에 취약하답니다. 수온 1, 2도 차이로 물고기가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온과 염분 그리고 산소량을 확인합니다. 보통 이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이제 25도 정도 되면 수온이 25도 정도 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28도 정도 되면 이제 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29도면 이제 그 가능성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의 섭리에만 맡겼던 양식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술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가을이 올 때까지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10m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을 기계로 끌어올려 물고기들이 사는 중간층의 물과 섞이게 해주고요. 물결이 일 때 물속 산소량을 높이기 위해 액화산소를 바닷물에 직접 넣어준답니다. 즉각 산소가 발생해서 효과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물이 수온이 좀이라도 좀 고기들한테 시원하라고 이 차광망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여기 어망에 파래가 붙어요. 그럼 고기 다 완전 말려 죽고 그런다고. 바닷물의 기온이 올라갈수록 물속의 산소량도 줄어드는데요. 물고기들의 산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는 먹이도 주지 않았답니다. 폭염이 왔을 때 이 산소 공급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장장 같은 이 수온이면 어느 정도 지금 폐사가 비쳤는데 올 같은 경우는 거의 폐사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천수만
한 양식장은 폭염으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집단 폐사를 경험했는데요. 피해 규모만 2016년에 50억 원이 넘었답니다. 이렇게 해마다 상승하는 수온에 대비하기 위해 어종 변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더위에 강한 숭어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수온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열대 양식 어종을 시범 양식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 올라오잖아요. 지금 올라오잖아요.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해 천수만 주력 어종으로 키워갈 예정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양 범바리입니다. 대양 범바리 같은 경우는 아열대성 품종으로서 한 35도씨까지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29도씨 정도가 가장 적정 수온이라 해서 조금 전에도 사료를 주고 공급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높아지는 바닷물의 온도에 맞춰 양식하는 물고기의 종류를 바꿔나가는 거죠. 우리 바다에서 아열대성 물고기를 흔히 볼 날이 머지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다의 수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다의 수온을 저희들이 내리지 못하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어민들하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면서 경남 산청 과일 품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리산 자락 3천여 평 규모의 온실 농장. 높이가 무려 8m. 일반적인 온실의 약 3배라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와!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린 이곳은 마치 열대 우림 지역 같습니다. 나무마다 매달린 바나나는 작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올해 처음으로 대량 생산된 국내산 바나나입니다. 와, 여기가 어디고? 와, 바나나. 와,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 남쪽이야. 처음 보는 바나나 농장이 신기한 사람들. 무성한 잎과 초록색 바나나가 이국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열대지방 가는 것보다 더 멋있다. 여기 열려 있다. 여기 열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나무를 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나는 이 저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요 잎이 이렇게 넓고 큰 줄 몰랐어. 나도. 이건 아니. 완전 너무 좋아요. 신기해요. 열대지방인데 이렇게 우리가 구경을 못 했잖아. 하우스 하는 걸 그냥 이리 있는 것만 봤지. 근데 이 안에서 이리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대단해요. 너무 신기하다.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벼농사를 짓던 논이었습니다. 30대 젊은 농부가 바나나를 심기 전까지는요. 주위에 반대를 무릅쓰고 농사를 시작해 10개월 만에 2,000송이 이상의 바나나를 생산하는 쾌거를 올렸죠. 국산 바나나가 실제로 재배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구경 오시고 뭐 전화 문의도 하고 하시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그걸 여쭙는 분들도 많아요. 예.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 뭐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정도는 됐고요. 이제 문제는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노지에서는 조금 힘들고 이렇게 하우스 온실 내부에서는 가능합니다. 바나나를 키우는데 폭염은 약이 됐습니다. 별다른 장치 없이 습도만 맞춰주면 자연스레 고온다습한 환경이 됐으니까요. 올해 푹푹 찌는 무더위가 바나나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요게 이제 꽃이에요. 바나나 꽃인데 이제 나와서 길어지면서 고개를 숙인 거거든요. 이 나무 중간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와 가지고 딱 튀어나온 다음에 길게 쭉 빠지면서 휘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예. 씨를 심어 꽃이 피기까지 5개월. 그리고 꽃이 피고 또다시 5개월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는데요. 나무 하나에 바나나 한 다발씩.
한 해살이 식물이라 수확을 끝내면 줄기는 썩어 거름이 되고 생명력이 강해 썩은 나무 밑동에서 바로 새순이 올라옵니다. 떨어진 바나나 잎도 거름으로 쓰죠. 죽은 나무를 베어냈는데 뿌리만 남아있던 곳에서 이제 그 뿌리에서 올라온 새끼 나무예요. 한 5개월 정도면 나무가 다 커요. 이만큼 자라요. 네. 친환경 농법으로 바나나를 키운다는 청년 농부. 농약이나 화학 비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데요. 덕분에 닭들도 풀어놓고 키운답니다. 이 흙도 바나나를 키우는데 한몫했는데요. 어우, 지렁이 막 나오죠. 바로 이 지렁이가 흙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예. 안에가 수분으로 꽉 차 있어요.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물을 많이 먹겠어요, 그러면? 예, 이 보시면 물이 쭉쭉 나오잖아요. 눌리면 물이 쭉쭉 나와요. 충분히 햇빛을 받고 자란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육질이 탄탄하다는데요. 정말 싱싱하죠? 이렇게 잘 기른 바나나를 나무 하나마다 약 35kg 정도 수확한답니다. 일단 작황 자체가 첫 해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맛하고 뭐 품질도 좋은 편이고요. 예. 올 여름 많이 더웠는데 예. 피해는 안 받았나요? 아무래도 열대 작물이라서 그런지 뭐 따로 열에 의한 피해는 없었고요. 예. 뭐 그래서 뭐 조금 그런 점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바나나는 땅에 닿으면 익는다죠.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익기 전에 수확해야 하는데요. 농약이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 수입산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지만 더 싱싱하다고 합니다. 저온 숙성실에서 2, 3일만 익히면 이렇게 맛있는 바나나가 되는 거죠. 아, 나무에 지금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익어가지고 떨어져서 그래. 떨어진 거를. 그러니까 이게 맛있지. 떨어진 거.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맛이 어떨까요? 굿. 맛있어요. 이제 국산 아닌 거를 먹으면 입안이 텁텁한 한 입인데 이거는 부드러우면서 살살 녹고 그냥 입이 가벼워요. 그거는 외국 거는 입이 한 입이라 텁텁한 게 있어가지고 네, 이게 쫄깃한 맛이 없다 얘가 수입은. 쫀득하고 개운한 단맛이 일품인 국산 바나나. 같이 먹고 싶은 맛입니다. 썩었다 버리지 말고 그거를 딱 냉동시키세요. 맛이 간다 싶으면 딱 냉동시키면 맛있고 덜 익을 때 냉동시키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동안 바다 건너왔던 열대 과일. 이젠 한국에서 나고 자라는 대한민국 특산물입니다. 여기 폭염특보와 상관없이 날마다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농장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식물 키우는 농장이라고 해서 저 찾아왔는데 네. 공장밖에 안 보이네요. 네네. 왜 그래요? 아, 이게 식물 공장은 외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느 공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제 외부와 차단된 시설 내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어해서 실내에서 키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곳이 농장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멸균 소독된 위생복을 입고 공기 세척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미세먼지까지 완전히 차단시킨 클린룸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공장에는 6단의 재배판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설치돼 있는데요. 한 단 한 단이 모두 채소밭입니다.
점점 흙 한 줌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채소를 기르는 걸까요? 여기는 그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물에 녹여가지고 이 양분을 식물의 뿌리가 흡수해서 먹고 자라는 시스템으로 작물을 자라야 됩니다. 흙 대신 식물에 필요한 무기질 배양액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죠. 햇빛은 식물 재배용 LED 조명이 대신합니다. 태양광에 있는 파장과 동일한 빛을 쪼일 수 있거든요. 온습도는 물론 이산화탄소까지 식물이 자라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몇 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수확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작물의 시기마다 계속? 네네,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네, 계절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물을 좁은 면적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약 200여 평의 6개 층으로 쌓았으니 1,200여 평의 효과가 있는 건데요. 게다가 꾸준한 품질 관리로 수확 폐기물도 적어서 일반 온실의 약 40배의 생산량을 자랑한답니다. 연중 재배가 가능한 식물 공장에서는 노지 재배가 어려운 고급 채소들을 주로 키우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실에서는 이제 바지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서 30만 원, 40만 원에도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반가우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기는 전혀 폭염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수경 재배로 이루어지는 식물 공장에서는 파종 작업도 간단합니다. 배양액을 흠뻑 적신 하얀 솜에 씨를 뿌려주기만 하면 끝. 이렇게 파종해서 16일 만에 수확해요. 요 판 하나에 보통 2g에서 3g 정도 뿌려요. 더 많이 뿌리면은 이렇게 좀 크지가 덜해요. 큰 게. 일단 온실에 비해 회전율이 빠른 것도 식물 공장의 장점입니다. 잎이 나오고 뿌리가 튼튼해지면 잘 자란 모종을 재배기에 옮겨 심어줍니다. 한 뿌리에 하나씩 건강한 모종만 옮겨 심는데요. 모종의 크기, 잎의 상태와 뿌리를 보며 꼼꼼하게 선별 작업을 합니다. 크기가 작은 애들은 같이 자랐을 때 그 어떤 광을 덜 받거나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할 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애들을 먼저 버려주고요. 크기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뿌리가 갈변한 애들을 버려줍니다. 원래 뿌리가 하얀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색깔이 이제 갈변하거나 그런 애들을 버려주고 너무 뿌리가 없는 애들도 버려주고요. 그러니까 지상부랑 지하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애들만 심어줍니다. 하루 최대 잎채소 4,000포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식물 공장. 작년 매출만 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편하죠 여기 근데? 아니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뭐가 그렇게 힘든 게 많아요? 이게 보이는 거 쉬워 보이는데 부가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예, 이거 식당하는 이런 일 하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렇게 렉스 닦아야 되고.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일할 때? 청소예요. 청소 이렇게 벨 닦는 거. 밖에서 일하는 거나 그게 낫죠. 날씨가 그래서. 한여름 서늘한 온도는 물론 미세먼지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무공해 청정 지역이거든요. 저희는 여기 100% 무농약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 씻어도?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따서 먼지도 없으니까. 네, 먼지도 전혀 없습니다. 토양 오염과 병충해 걱정 없는 안전한 채소를 365일 수확할 수 있는 식물 공장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과학이 힘을 합하고 무모한 도전 정신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과 바다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그들의 열정으로 지난 여름은 뜨거웠습니다.